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는데요. 자, 방금 전에 크루드오일까지 좀 살펴드렸고, 이번 시간 통해서는 골드와 그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상담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본장도 하락 출발한 상황이고요. 지수 선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주 FMC를 앞두고 경계감 속에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2부도 여러분께서 시청하시면서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에듀시스템 마스터님과 함께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도 편리하고 빠르게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데 현재 쉬어가는 동안 시장 흐름 어떻게 변했는지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S&P 500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요, 더욱더 낙폭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0.64%까지 빠지면서 2737.50포인트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세 이어가고 있죠. 6,958.50포인트, 1.22%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본장에서도 페이스북에 대한 악재 소식에서 좀 하락 출발했고, 나스닥에 대해서 조금 더 낙폭이 과대한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유로FX는 1.24달러 회복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지지받으면서 가격대 유지되고 있습니다. 0.22% 상승으로 전환된 이후에 1.2404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함께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62.14달러에서 거래가 되면서 0.18% 약보합권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슈로 살펴드릴 골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는 1310달러 부근에서 점차 좀 높여가는 상황이고요. 반등하면서 1313.7달러 선 보합권 움직임 보이고 있는 골드까지 현재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쉬어가는 동안에 일단 지수에 대해서 그리고 각 상품군에 대해서 변화된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11시 3분 지나가면서 개장한 지 30분이 지나간 시각입니다. 개장 이슈 김경영 PD 통해서 먼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뉴욕 증시 같은 경우 하락폭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개장과 함께 한 100포인트 가까이 빠졌다라고 봤었는데요. 지금 거의 낙폭을 200포인트 가까이 좀 넓혀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다우에 속해 있는 종목 중에서는 캐터필러가 가장 좀 오늘 흐름이 좋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S&P 500도 0.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 중에서 그 기술주 섹터 같은 경우에는 무려 1.4% 정도 하락을 하면서 오늘 좀 굉장히 흐름이 안 좋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페이스북의 급락으로 인한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도 한 1% 정도 빠지면서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이유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뮬러 특검이 계속해서 진행되면서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이 커진다라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페이스북의 악재로 인해서 오늘의 하락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요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서 RBC 쪽에서는 그러나 이 워싱턴 혼란으로 인해서 불마켓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현재 이 불마켓이 진행 중이다가 다소 좀 다리를 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긴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 부정적인 부분보다 많다고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도 지금 메이저 3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어떤 여력이 계속 있다라고 본다라는 분석까지 내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200포인트 이상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뮬러 리스크와 페이스북의 악재도 시장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락세를 다시 한번 견인하고 있다라는 점, 개장 이슈도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세 번째 이슈 크루돌에 대해서 함께 의견 나눠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대가 시가까지 올라온 이후에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크루돌 오늘의 시가는 62.24달러였고요. 다시 한번 시가까지 올라온 이후 추가적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이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2.1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크루돌에 대해서 김경영 PD 의견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네, 우선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에 좀 많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외신 쪽에서는 이 사우디의 빈살만 왕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우디도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사우디와 이란 간 긴장감이 커지면서 유가가 좀 상승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란의 핵 제재에 대해서 지금 여러 나라들이 좀 어떤 식으로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삭소뱅크 쪽에서는 현재 하락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 내놓으면서 이란과 베네수엘라로부터의 공급 부족 우려가 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합니다. 한편 셰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좀 수출량을 늘리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러시아 쪽에서 주말 동안 감산에 우리가 집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셰일 우려 때문에 좀 유가가 상승 쪽으로 쉽게 가닥을 잡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러시아 쪽에서는 이 셰일 공급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일에 실패할 경우, 즉 필요시 감산 협의를 2019년까지 연장하는데 좀 합의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본 석유공사 쪽에서의 인터뷰가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발 크루드 생산량이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신호가 있다. 이로 인해서 오펙의 노력은 다소 상쇄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이로 인해 오펙과 비오펙 국가들이 감산 협의를 끝까지 유지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선 러시아의 에너지 장관이죠. 알렉산더 노박 쪽에서는요. 러시아는 협의를 완벽하게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이러한 기조는 6월에 있을 다음 오펙 회담에서 출구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2019년까지 합의를 이어가는 것 두 방향 중 어떤 것이든 의미하게 될 것이다라면서 오펙의 어떤 끌고 나가는 방향에 좀 전폭적으로 좀 지지를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감산 협의를 끝낼 적절한 시기가 언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얼마 전 사우디 쪽에서 말한 것과 동일하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우선 투자자들은 여전히 셰일의 성장을 좀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노박 이 에너지 장관 쪽에서는 이 부분은 본인들은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우선 베이커즈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리그 카운트가 또 4대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총 800대가 지금 되었고요. 코메르츠방크 쪽에서는 현 유가 레벨에서 미국의 시추 활동과 오일 생산량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싱가포르 쪽의 이제 선물 회사 쪽에서는요. 셰일 생산량 급증으로 인해서 크루드 가격의 성장세 계속해서 제한받을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내놨다고 합니다. 또 지금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국가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캐나다와 브라질 쪽에서도 생산량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오펙과 러시아 감산 협의가 힘을 못 쓰는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글로벌 원유 시장이 2017년 그리고 2018년 초에 이 소폭 공급 부족 국면에서는 이제는 2018년 후반으로 갈수록 공급 과잉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놨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시장에 좀 오일이 너무 많다라고 본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한 리스크는 베네수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2018년 후반으로 갈수록 공급 과잉 국면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위기 때문에 원유 생산량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생산 중단으로 인해서 글로벌 원유 시장은 미국발 생산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IEA 쪽에서 리포트를 통해서 또 짚은 바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하락보다는 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좀 어떤 이슈가 나올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부분과 관점과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도 다시 한번 시황과 이슈 점검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일단 뭐 계속해서 이어지는 갈등이죠. 사우디와 이란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베이커 휴즈 지난주에 리그 카운트가 이제 800대로 4대가 증가하면서 800대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공급 부족의 전환 핵심 요소는 베네수엘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분석까지 추가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외신 쪽의 의견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죠.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은 1310달러가 이탈이 된 이후 다시 좀 회복을 하면서 1310 초반대 움직임인데요. 현재 구간의 골드 가격대 보시면 1312.4달러 선으로 10달러는 좀 간신히 지켜가고 있지만 초반대 가격대입니다.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도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입니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저와 김경희 PD 업이고요. 지금 마스터님이 다운의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일단 골드에 대해서는 지금 다운의 의견을 주셨는데 앞서서 달러 인덱스는 앞으로 상승의 요인보다는 하락의 요인이 많다 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워낙 뭐 달러와 골드는 좀 반대적인 의미로 좀 안전자산과 뭐 그 부분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기도 한데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같은 펜날이 들어서 네네. 네, 그 부분이 사실 핵심인데 저는 너무 좋은 게 저희가 3월 7일부터 계속 매도를 끌고 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제가 생방송 나와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금리 인상 2주 전 베팅. 이거를 대체 거의 1년째 밀고 있는데 아직도 수익을 못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3월 7일자 기준으로 해서 저희 매도 포인트가 이제 1339.9였죠.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고 이제 금리 인상이 딱 이제 3일 남았죠. 3일 남은 상태에서 지금 남은 3거래일 동안 이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수익 구간 많이 내려갔는데 이거를 어떻게 키핑을 할 것이냐. 이 전략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유로랑 좀 차이점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리고 갈게요. 이 부분을. 보시면은 유로 차트를 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골드 차트를 좀 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유로는 오늘 달러 인덱스가 반락에 들어가면서 유로는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모멘텀을 살짝 받기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차트 동안에 골드의 차트를 보시면은 유로가 이제 전주 월화 동안에 강상승을 보이는 모멘텀이 있었는데 물론 골드도 보였어요. 골드도 보였지만 결국엔 다시 기존의 매도 포인트인 1329.5를 맞고선 다시 매도로 떨어졌습니다. 사실 상승했던 폭이 굉장히 좁죠. 좁고 다시 매도 모멘텀을 쭉쭉쭉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로의 입장이라면은 유로는 거의 이제 N을 그렸다면은 지금 골드는 거의 3차 함수에 가까운 계단식 모양, 계단식 모양을 그려서 지금 내려가고 있다. 3차 함수라고는 어려우시니까 계단식. 네네, 계단식 모양. 계단식 모양을 만들면서 내려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포커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핵심 차이점을 줄 수 있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통화적인 관점에서 골드가 달러나 유로처럼 통화 바스켓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골드는 통화권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통화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그 방향의 차트 180도 전환처럼 떨어지고 올라가고 하지 않아요. 물론 영향을 받습니다. 큰 흐름상에서 FOMC가 가까워질수록 핵심 모멘텀을 주는 거는 그 달러 인덱스가 맞아요. 골드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근데 골드에게 매번 주어지는 시황이 따로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금리 자체로 돈이 이동하는 모멘텀. 매번 강조드립니다. 금리 자체로 돈이 이동하신다. 골드를 팔아서 현물에서 골드를 팔아서 금리를 그냥
통장에다 넣어두는 관점으로 돈이 이동을 하신다. 그게 핵심적인 모멘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투자 자산적인 관점에서 저희도 똑같이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 최근에 비트코인 선물도 많이 떨어져서 이 부분이랑 같이 묶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선물이 떨어지니까 왜 떨어지나 대체. 이제 소위 과거에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뭐 이런 소위 단어들이 있었는데 이제 한국장이 올렸다가 한국장이 팔아 제끼면서 현물에서 매도 모멘텀이 나와서 그래서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핑계를 댔는데 지금은 왜 떨어지는지 이유조차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글로벌 시세에서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비트코인 해외 선물로 넘어가서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바로 넘어가지 않을게요. 비트코인 선물 차트를 보시면은 비트코인 선물 차트 기준으로 해서 오늘장에 뭐 8,000선 왔다 갔다 하는 언저리를 찍었었습니다. 근데 이 모멘텀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기본적으로 통화 상품군에 있어서 비트코인에 투자한 상품들이건 골드에 투자한 사람들이건 전부 다 돈을 금리로 이동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니까요.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변동폭이 심하게 뭐 30% 왔다 갔다 하면서 큰 폭으로 손실률과 수익률을 줬지만 금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계좌에 쌓이는 거야. 계좌에 쌓이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안정적인 통화 상품은 없어요. 사실 금리를 이길 수 있는 통화 상품이면 그게 세계 최고의 통화 상품이 되는 겁니다. 투자 상품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통화 상품을 이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이제 1.75%까지 올라오고 공격적으로 퍼센트가 앞으로 더 올라갈 예정이죠. 이 상태에서는 많은 금액들이 금리로 당연히 이동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이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음으로써 투자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를 시작했어요. 사실 정상금리라고 할 수 있는 게 1.5%부터를 이제 정상금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1.5%를 본격적으로 넘어서고 올해장에 앞으로 추가 금리 인상이 2회, 3회까지 더 일어날 수 있다. 이번 말고 더 추가적으로 2회, 3회 더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첫 이슈를 딱 듣게 되신 분들은 1.5% 이상이 올라가고 올해 안에 2%를 넘어갈 수 있겠네? 라는 관점에서 그럼 올해의 투자 상품, 그죠? 올해의 투자 상품을 결정할 때는 올해는 금리로 가는 게 낫겠다. 굳이 내가 비트코인 올해 초반에 해봤고 골드도 투자해봤는데 장기적으로 골드 투자해봤지만 골드 수익률 왔다 갔다 하는 거 굉장히 피곤하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해봤는데 완전 손실이 지금 물렸다.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그러신 분들 많을 거야.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비트코인 한 번씩 건드리시다가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떨어졌는데 지금 밑도 끝도 없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상품군을 금리로 확 이동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 금리 인상 직전에는 빠질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골드나 비트코인은 다 마찬가지로. 물론 아까 처음 설명드릴 때 S&P도 그런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다만 S&P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라는 게 있어요. 기업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업 가치에 역행해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골드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철저히 투자 상품의 수급에 의존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투자 상품의 수급이 빠지게 되면은 그 가치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골드의 기초 가치라는 거는 애초에 평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매도 모멘텀이 빠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포지션을 드렸고요. 근데 지금 이제 차트가 많이 빠지고 나서 달러 인덱스가 하방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90에 대한 정을 맞고 나서. 그래서 골드도 금일장 보시면은 약상방으로 올라가기 스타트를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부터 익절 라인을 세팅해서 가셔야 돼요. 익절 라인을 좀 세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장 기준으로. 이제 청산은 무조건 수요일, 목요일 안에 하셔야 돼요. 목요일 금리 인상 전에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무조건 청산하셔야 된다라는 시점 리미트를 먼저 그어드리고요. 시점 리미트를 그어드리고 가격 리미트도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FOMC 직전에 최근에 그런 사례가 많이 없었지만 지금 2015년 금리 인상 이후로 이 FOMC 직전에 급등세가 보여서 먼저 올라가 버린 사례는 잘 없어요. 근데 그래도 만약에 가능성을 위해서 익절 라인을 설치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 관점에서 일단 1차 익절 라인은 방금 지금 저항을 받고 떨어지고 있는 1314.3 여기가 원래 지금 1차 익절 라인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다계약 거래자분들 한 4계약 이상 거래하시는 분들께서는 여기서 지금 3분의 1 정도는 좀 청산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3분의 1 정도는 청산을 하시고 원래 지금 화수까지는 베팅장이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의 더 수익을 보시기 위해서 나머지 물량들을 익절 라인 2차 익절 라인까지 설정을 하고 세팅을 한번 가실게요.
1314.2에서 1차 익절 라인, 그 다음에 1321.0에서 2차 익절 라인을 설정하시고 이 포인트에 도달하면은 포지션을 전부 다 청산하시면 됩니다. 네. 어차피 저희 339.0에서 339.9에서 지금까지 이어왔으면은 지금 190T 정도예요. 190T에서 200T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는 수익이에요. 익조에서 끊어도. 근데 이 상태에서 좀 더 수익을 내고자 하기 위해서 익절 라인 설치를 들어가고 시간 리미트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화수장까지만 공략을 하시고 만약에 먼저 이 가격대에 도달하면은 청산, 가격 안 도달하고 내려가더라도 그 시점에 도달하면 청산. 네, 저는 이렇게 관점을 종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긴 호흡에서 또 골드는 매도적으로 끌고 오셨기 때문에 사실 제가 베팅 종목들을 드릴 때 단타 종목들을 좀 많이 드리고 장기 종목들을 잘 안 드려요. 왜냐? 맞아요. 일반 투자자분들이 시황을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시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시황이 뭐 트럼프가 발언을 한다거나 파월 의장이 발언을 한다거나 이러면 차트가 순식간에 틀어져 버리는 게 금융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 제가 장기 시황들은 잘 안 드립니다. 제가 뭐 드린다면은 해봤자 5일에 대해서 뭐 ETN 장기로 그냥 매수하셔라. 그건 뭐 한 2년 전부터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런 관점에 아예 초장기 상품들 정말 그냥 보장된 이건 소비재와 같은 상품들 아니면은 금융선물들 안에서는 정말 길게 베팅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확실하게 좀 나올 수 있는 게 금리 인상 시점 직전이라는 거, 그거를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이 벌써 금리 인상 저희 신세계 프로그램 시작하고 나서부터 한 두 번째인가요? 그죠?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그 정도 되죠. 지금 그 정도 벌써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문화처럼 그냥 앞으로도 베팅을 이어가실 때 금리 인상이 가까워왔다. 그럼 이 골드에 대한 랠리는 좀 문화처럼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투자 심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상품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골드에 대해서 그리고 장기적인 뷰는 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황적인 측면도 좀 고려하셔서 말씀을 해주셨고 일단 익절 라인을 가격대 잡아드렸습니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39.9 라인에서 매도로 들어가신 보유자에 한해서 좀 익절 라인 좀 잡아드린 것 같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좀 매도적인 관점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네 번째 이슈 골드에 대해서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의 의견도 함께 들어볼게요. 네, 우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거래일째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2주의 최저치를 터치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전에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다시금 좀 하락을 하고 있지만 내일 FOMC 앞두고 좀 달러가 최근에 강세를 보이면서 골드 같은 경우에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홍콩 쪽의 한 파이낸셜 그룹 쪽에서는 미국 경기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연준이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높이는 걸 고려하기에 현재 좀 충분한 상황이라고 본다라는 말과 함께 그러나 이 부분은 이전부터 예상되었으며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다. 그렇기에 정말로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소식이 없다면 골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뭐 하락을 한다기보다는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이다라는 기존의 예상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합니다. 우선 FOMC에서의 이번 FOMC 금리 인상은 이미 기정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연준 멤버들이 12월에 예상했던 것처럼 올해 금리를 3번 인상하는 것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4번 인상으로 전망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한다 쪽에서는 골드의 전망에 대해서 또 전망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잠재적으로 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지정학적 긴장감이 현재 높아지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우려와 러시아 스캔들 등 몇 가지를 고려할 때 골드가 단기적으로 바닥권을 다지고 좀 상승하는 데 우호적인 환경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다고 합니다. 반면 미국 상품선물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으로 골드에 대한 순매수 포지션이 16,153계약 줄어들어서 145,659건으로 지금 집계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지난 1월 초 이후 가장 적은 건수다라고 지금 외신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러시아 스캔들 계속해서 좀 심화가 되고 있는 국면이고 또 영국과 이 러시아 간의 그 힘겨루기
갈등이 암살 사건 관련된 이 갈등이 계속해서 지금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드에게는 그만큼 악재보다는 현재로서는 호재가 더 많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악재보다는 호재가 좀 있는 상황이다라는 재료적인 부분 함께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4거래일째 하락하면서 2주의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일단 앞으로의 움직임은 박스권 움직임 안에서 매수 쪽의 방향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골드 순매도가 계약이 좀 줄어든 상황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바닥권 다지기 우호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이 바닥권을 다지고 난 이후 좀 상승 쪽으로 대한 방향도 다시 한번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네 번째 이슈까지 저희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현재 구간 24분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스터님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제가 좀 재밌는 걸 하나 또 포커스를 드리려고 FOMC 당일이 지나고 나면은 골드에 대해서 이제 매도 물량에 대한 청산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스타트를 합니다. 그래서 골드 매도에 대해서 베팅 랠리를 못 이어오셨던 분들은 그 랠리를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FOMC가 일어나고 나서 이제 골드의 상승 랠리, 청산 포인트 플러스 이제 달러 인덱스는 계속 모멘텀이 매도로 빠지고 있죠. 그 모멘텀을 타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골드의 상승 모멘텀, 이 랠리를 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FOMC 직전 베팅만 있는 게 아닙니다. FOMC 직후 베팅도 베팅 포인트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베팅을 뒤늦게 이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 상품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청산 물량에 대해서도 그 부분 활용할 수 있는 상황 말씀을 해드렸고요. FOMC 전후로도 이런 빅 이벤트 앞두고 있는 시장 안에서도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 조금 더 공격적으로 또는 전략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벌써 지금 2부 중반 향해 가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시장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세 먼저 살펴드리고 여러분께서 접수해 주신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세 확인할게요. 자,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S&P 500이 더욱더 낙폭이 커진 상황입니다. 2,735포인트까지 빠지면서 0.75%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폭이 더욱더 커지면서 6,943.75포인트입니다. 1.45%, 1% 넘는 좀 강한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나스닥이 조금 더 낙폭이 과대하고요. 그리고 유로FX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유로FX는 일단 1.24달러가 다시 깨지면서 1.23 후반대 가격 지지되고 있습니다. 1.23970달러이고요. 0.15% 상승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 이슈로 저희가 점검을 해드렸던 골드는 1311.7달러로 다시 좀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0.18% 빠진 가격대고요. 앞서서 마스터님에 대해서도 매도 뷰 말씀을 해주셨고 익절 잡고 꼭 청산해보자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점검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함께 보실까요? 자, 크루드오일은 일단 62달러 회복 이후에 다시 한번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 가격대 초반대 가격입니다. 자, 크루드오일의 대표 월물이 5월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면요. 62.19달러로 0.24% 빠진 가격대고요. 초반대 움직임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현재 시세 좀 변화된 상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수가 오늘 좀 낙폭이 꽤 큰 상황입니다. 초반부터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고 월요일장부터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하면서 선물 지수 역시나 빠지면서 더욱더 크게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도 62달러 초반대에서 뭐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시장 흐름에서 가장 좀 중요하고 또 궁금하신 질문에 대해서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전일장이 워낙 좀 크게 올렸기 때문에 현재 부분에서의 포인트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유튜브에 남겨주실 의견인데요.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매도가 좀 더 유리할까요? 나을까요? 라고 저희 쪽에 좀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마스터님, 일단 전일장 이제 3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좀 올렸고 그리고 오늘장 좀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자분들이 일단 반등한 가격대에서 현재 시점 고점에서 좀 매도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일 좋은 모멘텀이 지금 좀 더 차트가 올라갔을 때 매도를 치시는 게 제일 확률상으로 안정적입니다. 네. 그래서 그 포지션을 방금 전에 유튜브에 올려드렸는데 일단 62.72 정도의 약저항선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54입니다. 54. 네, 54 정도의 약정선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도를 치셔야 되는 라인은 63.28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3.28로까지 올라가시면은 저 때는 안정적으로 매도를 치셔도 무관하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 포지션은 정말 이제 저희가 로망의 포지션이고 정말 왔을 때는 이제 들어가면 되는 로망의 포지션 좋네요, 네. 그 말. 네. 그런데 네. 그렇게 안 나오고 지금의 매수,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매수 수급들이 깨질 수도 있어요. 네, 매수 수급들이 받쳐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수급들 메인장에서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공격적으로 내려가다가 지금 6.2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1.90 정도까지 빠지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매수 수급들은 단기적으로 소화가 됐다고 보셔야겠죠. 네. 네, 그래서 매도 추세가 쭉 진행이 되실 수가 있고 네, 그 추세의 공간은 좀 아래 말씀드렸던 61.13 네. 13 정도까지는 공간이 열려버릴 수가 있다라는 네. 부분 체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때 돌파 매도를 이제 좀 노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돌파 매도는 살짝 확률상으로 변곡보다는 좀 낮은 매매입니다. 확률적으로. 왜냐? 일단 손절 가능성이 단기 변동성으로 손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말씀을 드리되 돌파 매도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90에서 만약에 돌파 매도를 통해서 공략을 하셨다. 그런다면은 1차 청산가는 61.47에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2차 청산가는 61.31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공략을 만약에 양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대로 나온다면은 양쪽에 다 대응을 미리 수단을 마련해 두시고 대응 방법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가격대 62.27달러입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매도세에 대한 부분은 61.90. 이 가격대 깨진다면 61.13까지도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전에 매수세가 이때 소화되는 가격대인 만큼 이후 좀 다시 한번 접근에 대한 부분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현재 구간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과 그리고 현재 부분에서의 매매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 함께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유로가 1.23달러와 1.24달러 가운데 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달러 인덱스가 FOMC 앞두고 좀 변동성이라고나 할까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유로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유튜브에 계속해서 올려주신 의견인데요. 마스터님 오늘 유로 진입 포지션 좀 봐주세요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자, 일단 유로에 대해서는 상방 쪽으로 마스터님이 앞서서 이슈 점검 때 전달을 해드렸고 그렇다면 현재 구간 가격대 다시 한번 살펴드리고 현재 가격대에서도 진입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유로 FX는 다시 한번 1.24달러를 다시 반등하면서 현재 구간 정말 딱 그 전 가격대네요. 1.24000달러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마스터님 오늘 1.23달러 후반과 1.24 초반에서 상당한 공방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막 시장을 보시는 분들에게 유로 들어갈 수 있다면 가격대 나올까요? 네. 가격대 나오실 수 있는데 유로는 지금 차트 범위가 굉장히 이동폭이 커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좀 짧은 구간에서 대응하시는 거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이동폭이 충분히 이동하시고 나서의 폭에 대해서 대응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라인을 그려드렸는데 원래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지지선이었다가 저항선이었다가 반대로 지지선으로 변한 지금 850 라인도 원래는 매매 포인트가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변동성 모멘텀상 보실 때 850 라인은 충분히 단기 손절을 내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 대해서는 그냥 저항선 표시만 드리도록 하고요. 매도 포인트 2개, 매수 포인트 한 개만 좀 포지션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매수 2개 더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포인트는 일단 1.2362로 1.2362로 그 다음에 1.23465 이렇게 두 라인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매도 포지션에 대해서는 1.24725 그다음에 1.24375 이렇게 두 라인 매도 매수 각각 2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지금 175 라인도 저항선이었는데 175 라인은 이미 좀 근방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 라인은 실질적으로 매도 물량들이 어느 정도 소화되셨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좀 더 구간을 두고 멀리서 매도 포인트를 치시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달러 인덱스가 공격적으로 매도 추세를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로도 공격적인 매수 추세가 반대로 나와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모멘텀을 좀 기본적으로 깔고 살짝 구간을 두고선 베팅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 진입 포지션 궁금해하셨는데요. 현재 유로 FX가 1.24010달러입니다. 매수와 매도 두 포지션으로 방향을 좀 살펴주셨는데 매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1.23 중반대 가격대입니다. 먼저
먼저 1.23465 그리고 1.23615달러 부근의 매수 진입 가격대 짚어드렸고요. 위쪽에서의 매도 포인트는 일단 1.24725와 1.24375입니다. 초반대 가격대와 후반대 가격대 두 포인트 드렸고 아래 가격대에서도 역시 초반대와 중반대 가격대까지 설정을 도와드린 만큼 두 포지션에 대해서 꼼꼼하게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포지션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그렇죠. 23850 라인도 분명히 저항선은 되실 수 있다라는 부분 좀 유념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매매 포인트와 저항선은 거의 한 장 차이예요. 네. 변곡 확률이 높으냐 낮으냐 차이로 매매 포인트가 되느냐 단순히 저항선이 되느냐. 저항선이라는 건 이제 목표 청산가 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라인들이죠. 네. 그 라인이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반등 확률이 55% 정도밖에 안 되는 라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뭐 플러스 반등 확률이 있는 건 맞지만 저희 매매 포인트로 치실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로 FX에 대해서 지금 유튜브 통해서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신 의견이었는데요.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도 오늘 에듀시스템 마스터님이 나오셔서 그런지 정말 질문도 많이 접수를 해주고 계시고 정말 멋지시다는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댓글들도 막 지금 눈에 띄는데요. 위에 그 옥수수 질문하신 분이 아직까지 지금 설명을 못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옥수수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죠. 싶네요. 옥수수 갈까요? 네네. 사실 제가 저녁을 지금 못 먹어가지고 옥수수 얘기가 그게 더 배고프긴 눈에 했는데 띄셨군요. 좀 그래서 눈에 띄긴 했습니다. 네네. 네, 볼까요? 일단 옥수수 차트 좀 보면서 얘기 드릴게요. 오랜만에 농산물 넘어가요. 농산물 오랜만이죠. 네. 사실 원래 제가 좀 농축산물 질문을 많이 받긴 했는데 이제 보니까 지금 392포인트에서 매도 포인트를 좀 가져가셨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392포인트에서 가져가셨는데 문제는 아래쪽에 지지선이 지금 376에 있습니다. 376에 있는데 방금 전에 이미 한번 맞았죠. 한번 맞고선 지금 반등을 살짝 보이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로 좀 더 일찍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아까 1부에서 2부 넘어올 때쯤에 지금 미리 설명을 376에서 지금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일단 6계약을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계약 중에서 2계약 정도는 일단 청산을 하고 나머지 라인에 대해서 베팅을 익절 잡고 가시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일단 금주 넘어와서의 실질 매집가가 중요합니다. 금주 넘어와서 실질 매집가가 지금 379포인트 6 정도에서 지금 매도 방향의 매집가 단가가 금일장 기준으로 약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는 이미 수익구가 많이 공략을 하셨잖아요. 그죠? 수익 많이 챙기셨습니다. 이걸 확실하게 키핑을 하셔야 돼요. 수익 구간을 지키셨다면. 그럼 379.6에다가 익절 라인을 걸고 세팅을 하시고, 만약에 올라오시면은 여기서 그냥 끝내버리세요. 그럼 이미 저번 주 다 만들었던 손익에 대해서 전부 다 키핑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키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376에서 방금 전에 반등 보이는 이 포인트에서 2계약만 청산하시고 나머지 4계약에 대해서는 공간 공략 한 번 더 가시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지금 372에 좀 강한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간에 뭐 잔 저항선들은 있지만 제대로 된 굵직굵직한 저항선 중에 하나는 372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공간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게 괜찮다. 나머지 4계약에 대해서 여기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자 라고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면서 현재 구간 376-6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오늘은요. 1.57% 빠진 가격대고요. 일단 시청자분께서 매도하신 가격대가 최근에 고점인 것 같아요. 가격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죠? 매도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일단 392포인트에서 매도를 굉장히 잘하셨기 때문에 이 수익을 좀 최대한 지켜내시는 게 앞으로의 좀 관건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이런 고점에서의 매도 있잖아요. 일단 매도 가격대가 좋기 때문에 수익을 잘 좀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379-6의 익절 라인 좀 잡아드렸고 그리고 376 저항 2계약을 좀 청산하시고 나머지 4계약으로 함께 또 끌고 가보시는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옥수수 진입하지 않으신 투자자분들도 현재 좀 차트를 통해서 지금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전략을
전략도 전달해드리고 설명 도와드리니까 많은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에듀시스템 마스터님 나오시면 유튜브에 정말 다양한 종목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종목들 간의 스펙트럼이 넓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렸고, 그리고 옥수수, 그리고 천연가스가 질문이 또 올라왔습니다. 오늘 천연가스 먼저 가격대 확인을 해드리고 상담 이어갈게요. 진입 가능 포지션을 궁금해하셨는데요. 자, 일단 천연가스도 역시나 오늘장 빠집니다. 1.41% 빠지면서 2.658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저희가 천연가스 함께 짚어드렸을 때 앞자리가 3일 때도 있었습니다만 2로 넘어갔고요. 현재 구간 4월물로 함께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천연가스에 대해서 함께 보고 계시는데요. 2.657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자, 지금 오늘 일단 전일장에는 소폭 반등이었지만 거의 단기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일단 천연가스는 매도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상태가 맞고요. 네. 사실 오일이 이렇게 움직여줬어야 됩니다. 지금 오일이 베이커-휴즈 굴착점 지수가 그렇게 증가한 상태에서 매도 모멘텀을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다는 게 더 신기할 따름이죠. 사실 뭐 러시아 부분도 있고 뭐 다른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보이겠지만 네. 천연가스가 지금 오히려 더 정직한 흐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살짝 매수 모멘텀으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새롭게 들어갈 포인트가 없을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기준으로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과 아직 매도를 노리시는 분들,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서 새롭게 지금 기준으로 매수 포인트는 없습니다. 지금 신저가를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저가를 내려가서 뭐 큰 틀로 다시 반등을 보였다면은 다시 아래쪽에 매수가가 생기겠지만 아직 그 정도 반등을 보인 상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를 잡으실 수는 없습니다. 아래쪽에다가. 지금 상태에서는 매도가 그리고 매수를 가지신 분들은 목표 청산가 정도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680 라인에 기존의 지지 포인트가 있죠. 그리고 굉장히 강한 지지 포인트였기 때문에 이 라인을 뚫고 다시 내려간 상태에서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실 경우에는 680선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680선 기준으로는 매수를 가지신 분들은 청산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680선이 그렇게 매도를 칠 만큼 퍼센트가 높진 않습니다. 확률로 따지자면 한 60% 정도 되죠. 매도를 치려면 최소 70%는 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매도 포인트 자리로는 2.700 라인, 가격대 저항도 깔끔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기관 매집 최고 단가 인 라인이기 때문에 2.700 라인에다가 매도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 지금 금일장 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딱 2.700 라인만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 저번 주로 넘어가면 매매 포인트가 지금 윗부분에 더 있습니다. 지금 한 3개 정도 더 존재를 하고 있고요. 네네. 이 포인트들은 저희 신세계 쪽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넘어오시면은 매도 포인트들 보실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 설치하셔가지고 프로그램 안에서 한번 모니터링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네. 마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매 포인트는 언제나 깔끔하고 쉽게 맞습니다. 쉽게 가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네. 있습니다. 네, 기본 어떤 언제나 거죠? 어떤 매매 포인트든 간에 기본 손절 라인은 15틱 정도는 지켜주셔야 돼요. 가치 손절 평가로 라인. 길게 끌고 가시고 싶으신 그럼요. 분들은 한 계약 정도로 뭐 30틱을 잡고 가겠다. 맥시멈 30틱까지는 저는 오케이는 드리지만 절대적으로 그걸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웬만해서는 15틱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원칙 손절 안에서 다 끊어버리고 수익 구간은 최대한 길게 끌어가시고 네. 이 관점을 항상 지키셔야 된다는 점 포커스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은 포지션 그리고 좋은 포인트를 짚어드리지만 항상 손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대응을 하시면서 나아가셔야지 그 다음 진입 자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수익도 잘 지켜나가는 방법이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현재 부근에서는 매도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2.65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안에 일봉상 캔들 안에 있었던 가격대입니다. 오늘의 고가가 2.710선이었고요. 매도 포지션을 짚어주셨는데요. 2.700 부근에서 다시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천연가스 좀 오랜만에 살펴드린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쪽에 문자로도 접수를 해주셨는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시간 관계상 좀 아쉽습니다만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접수해 주셨는데요. 끝자리가 7839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구리는 이러다가 아래로 쏟아질 것 같은데 지금 매도 어떨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어떤 상황을 보셨길래 쏟아질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단 구리 차트 함께 확인하시죠. 오늘 5월물로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화면색으로 보여드리는 차트는 좀 단기간의 차트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긴 차트로 보니까요. 일단 고점에서 계속적으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저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전 저점이죠. 전 저점도 깨면서 좀 쏟아질 것 같다. 뭐 이런 분석을 하신 것도 같습니다. 제가 그냥 보기에는. 네. 그렇다면 마스터님은 현재 구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가격이 3.0870이네요. 네. 어떠세요? 일단 큰 틀상에서 매도 모멘텀이 아직까지 혼재를 하면서 그래요? 큰 틀상에서 고점 낮춰가면서 떨어지는 차트인 거는 맞습니다. 네네. 인 거는 맞고요. 근데 다만 좀 미리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전 저점이랑 지금 동일 저점을 한 번 또 만들었어요. 사실 뭐 주식하는 분들은 뭐 쌍바닥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이거는 호가 물량상으로 가치평가상의 매수 라인인 겁니다. 이거는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기관 투자자들의 실질적으로 수동 매매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여기다가 호가 물량을 잔뜩 박아놓고선 베팅을 했었다는 게 실질 모멘텀이고요. 네. 이로 인해서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반등이 나오고 나서 모멘텀을 보시면은 지금 단계적 매수가 지금 오늘 오후장에 지금 680 라인 그리고 745 라인, 3.745, 3.0745 그리고 3.0680 이 라인에서 지금 단계적으로 매수세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로 꺾이려면은 이 라인들을 전부 다 뚫고 내려가 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이 신저가까지 내려갔다가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라인이라면은 저는 이 라인들을 굳이 지지선으로 보지 마셔라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분명하게 동일 저가를 만들고 나서 반등을 하는 라인이기 때문에 잘못하시면 이 라인에서 큰 틀상의 반등으로 전환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이 아래 깔려있는 한 지금 상태에서 그냥 공격적인 매도를 치시는 거는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왕이면은 전 아예 그냥 아래 680 라인까지 신저가까지 다 깨버리고 내려갔을 때 추세 돌파가 나오면은 그때 구리를 매도를 치셔도 늦지 않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 지지선들이 3개가량 깔려 있으니까요. 그죠? 3.0580, 그 다음에 3.0680, 그 다음에 3.0745. 이렇게 세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세 라인들을 전부 다 뚫고 내려가 줬을 때, 그때가 가장 깔끔하시다. 왜냐? 아예 지금 쌍바닥을 살짝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신 건 맞아요. 지금 큰 틀상에서 고점을 낮춰가면서 플레이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한번 테스팅을 들어갈 텐데 이 테스팅을 들어가기 전에 강반등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리스크 그것만 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가격대 좀 추세가 무너지는 것을 더욱더 확인하고 가보자라는 부분이고요. 아래서는 3.0743, 0679, 0579 라인 일단 무너지고 난 이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신세계 2시간 동안 에지시스템 마스터님과 다양한 전략을 세워드렸는데요. 마스터님 좀 오랜만에 나오셨고 월요일장도 좀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월요일장은 진짜 오랜만에 나온 것 같아서 사실 장의 스타트죠. 이번 주 장의 스타트고 사실 이번 주 핵심에 FOMC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FOMC를 리드하는 장을 좀 스타트해드렸다는 면에서 좀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저 혼자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재밌었던 게 지금 매매 위주로 좀 많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시황 얘기를 하는 거 뭐 시황도 좋은데 좀 매매에 있어서 당장 돈을 낼 수 있는 포인트들 그리고 돈을 내기 위해서 잡아가야 되는 어떤 익절 그리고 수익 공간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궁금해하시는데 좀 그런 부분들을 긁어드리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일주일의 시작을 오늘 에지시스템 마스터님이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어서 김경희 PD 추가적으로 기사 함께 들어볼까요? 네, 지금 현재 G20 정상회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G20 이모저모 한번 전달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참가 중인 인사 중에 이 BOJ의 구로다도 여기에 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G20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것이다라는 발언과 함께 보호주의에 대해서는 글로벌 무역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주의에 대한 어떤 대응책 마련하기 위한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함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G20에서 함께 또 주목받는 부분
부분이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주목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또 속보가 올라왔는데 금융안정위원회 이 FSB라고 하는 이 위원회가 여기에 지금 마크 카니 BOE 의장이 또 의장으로 있는데요. 조금 전에 암호화폐 자산이 글로벌 금융 안정에 위험성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시세에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과 지금 관계가 매우 적다라는 발언과 함께 글로벌 시장 가치를 따지자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GDP의 1%도 못 미치는 정도의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현재까지는 아니다라는 입장 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저희가 또 앞서서 시세 살펴드렸던 부분과 뉴스도 점검을 해드렸고요. 지수에 대해서는 현재 나스닥이 낙폭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장에 우리 시장 내에서도 영향이 어떻게 될지 저희 서울기대TV와 계속해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2시간 동안 다양한 해외 선물 전략 전달을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투자 전략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시 내기,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